편안한 시간 되세요. 1장. 차가운 귀향. 겨울 저녁의 바람은 늘 차갑지만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오는 길목에서 맞는 바람은 유난히도 낯설게 느껴졌다. 세라는 기차 플랫폼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그 낯설음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서울역의 인파와 소음에 익숙해진 귀에는 적막한 시골 기차역의 정적이 마치 다른 세계처럼 다가왔다. 세라는 혼잣말처럼 정말 오랜만이구나라는 생각을 삼켰다. 무겁게 숨을 들이마시자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고 그 공기와 함께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차례차례 꺼내지는 듯했다. 13살이던 시절, 처음 이 기차역을 떠났던 날의 풍경. 눈물로 얼룩진 어머니의 얼굴.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사람이 되라는 간절한 당부의 목소리까지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그 뒤로 10여 년 동안은 도시에서만 시간을 보냈다. 성공을 쫓아 사람들의 시선과 숫자에 매달리며 늘 바쁘게 살아왔다. 광고회사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그럴듯한 직함, 강남의 좁은 원룸, 매주 바뀌는 프로젝트 데드라인. 그 모든 것들을 성공의 증표라 믿으려 했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자리 잡고 있었다. 승진을 했을 때도, 연봉이 올랐을 때도, 회사 프레젠테이션에서 박수를 받을 때조차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 빈자리를 메우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목소리였음을. 그 목소리는 늘 다정한 안부로 다가왔다.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있는지, 날씨가 추워지니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지, 혼자 지내며 외롭지는 않은지. 일주일에 한 번씩 걸려오던 전화는 처음엔 번거롭게만 느껴졌다. 회의 중에 울리는 벨소리, 클라이언트와의 저녁 약속 속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는 늘 바쁘다는 말과 함께 서둘러 끊기 일쑤였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된다. 그 사소했던 전화들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음을. 눈발이 흩날리는 기차역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빛이 바랜 오래된 간판 아래 몇몇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청년, 커다란 가방을 든 대학생,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선 한 사람의 모습. 회색 코트를 단정히 여민 작은 체구의 여인이었다.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어머니였다. 작은 어깨, 조금 구부정해진 등, 그리고 여전히 손에 들려있는 낡은 가죽 핸드백까지. 오랜만에 마주한 얼굴에는 세월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이마의 주름은 한층 깊어졌고, 머리카락 사이에는 하얀 실이 더욱 많이 섞여 있었다. 세라가 기억하던 모습보다 훨씬 작아진 듯 보였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커버린 탓에 어머니가 작게 보이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바로 눈빛이었다.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또렷하며 세라를 향해 열려있는 그 시선. 세라를 발견한 순간 환하게 밝아지는 어머니의 표정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였다. 그 순간 세라의 가슴은 무언가에 조여오는 듯 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고 말보다 눈물이 먼저 터져 나올 것만 같았다. 마음속으로는 엄마라는 단어가 간절히 울려 퍼졌다. 어머니는 말없이 세라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기다렸다는 듯 다정했고 잃어버린 세월마저도 모두 이해하겠다는 듯 온기를 품고 있었다. 비록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다. 세라는 그 손길 속에서 지난 시간의 고단함이 모두 위로받는 것을 느꼈다. 마침내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온화했다. 그 음성은 많이 고생했구나. 이제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듯했다. 2장. 기억 속의 마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적했다. 어머니가 직접 모는 낡은 소형 차는 겨울 시골길을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 겨울 들판은 고요했고 마을의 집들은 낮은 불빛을 간직한 채 조용히 숨 쉬고 있었다.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던 세라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저 멀리 보이는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개울가의 작은 다리도 예전 그대로였다. 하지만 몇몇 집들은 이제 빈집이 되었고, 논밭 사이사이에는 잘 닦인 농로와 새로 지어진 작은 창고들이 들어서 있었다. 마을의 풍경은 조금 달라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세라는 도시에서 옆집 사람의 얼굴조차 모르고 지냈던 세월을 떠올렸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기다려주는 이들이 많다는 사실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기억 속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은 언제나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시골길을 맨발로 달리던 장면, 여름 저녁 개구리 소리가 가득한 논둑에서 친구들과 함께 뛰놀던 모습, 겨울이면 얼어붙은 개울 위에서 썰매를 타며 웃음소리를 퍼뜨리던 순간들이 눈앞에 겹쳐졌다. 그 시절의 빈자리를 메워주었던 것은 언제나 어머니였다. 아버지는 세라가 5살이던 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어머니는 홀로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농사일과 저녁 무렵 마을 회관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감당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쁜 날에도 어머니는 세라를 위한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 비 오는 날, 젖은 머리카락을 닦아주던 따뜻한 손수건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했다.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하겠다며 정성스레 머리를 말려주던 그 손길은 어린 세라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는 줄만 알았다. 또한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마당에는 늘 따끈한 국 한 그릇이 기다리고 있었다. 겨울에는 시래기국, 봄에는 냉이국, 여름이면 호박국. 계절마다 달라지는 국의 맛은 달랐지만 그 속에 담긴 어머니의 정성은 늘 같았다. 다녀왔습니다라고 집에 들어서면 들리던 반가운 응답. 어서 와라. 배고프지? 손 씻고 밥 먹어라 라는 목소리는 그 일상의 리듬을 완성했다. 도시에서 홀로 컵라면을 끓여 먹을 때마다 그 소중한 목소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지금에서야 알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지금까지 자신을 버티게 해준 힘이었다는 것을. 도시에서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떠올렸던 고향의 온기,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 그것들이야말로 자신을 지탱해준 가장 단단한 뿌리였다. 3장.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며칠 동안 세라는 어머니와 함께 지냈다. 서울의 빌딩 숲을 벗어나 시골집의 느긋한 리듬에 몸을 맡기자 잊고 있던 평온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아침이면 부엌 가득 퍼지는 된장국 냄새가 하루를 열었고, 저녁이면 작은 화로 앞에서 감을 구워 나누어 먹었다. 어머니가 직접 담근 된장의 맛은 여전히 깊고 구수했다. 세라는 자신이 어릴 적부터 그 맛을 유난히 좋아했다는 사실을 새삼 떠올렸다. 국 한 그릇에 담긴 기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온 사랑의 흔적이었다. 첫 아침, 세라는 이른 시간에 눈을 떠 마당으로 나섰다. 서리가 내린 마당에는 여전히 푸르게 자라는 채소밭이 있었다. 겨울 배추, 시금치, 파들이 주위 속에서도 꿋꿋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세라는 자연이 주는 지혜를 깨달았다. 추위를 견뎌야 더 단단해지는 겨울 채소처럼 사람 또한 힘든 시간을 버텨내야만 더 깊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며칠을 지내는 동안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도 이어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이웃들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김장을 나누어주고 병든 닭을 돌보아주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사람들은 고마움과 존경을 담아 어머니를 동네의 비티라 불렀다. 처음에는 단순한 인사치레라 여겼지만 곧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다. 누군가 아프면 가장 먼저 달려가고 경조사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어머니. 말없이, 그러나 누구보다 따뜻하게 세상을 밝혀온 사람이었다. 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움과 함께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도시에 살며 화려한 광고 한 편으로 큰 돈을 벌어도 이웃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어머니의 삶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초라해 보였다. 세라의 가슴 속에는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더 큰 집, 더 높은 자리를 쫓아 야근과 회식에 매달리던 시간들. 명절에도 집에 내려오지 못한다며 바쁘다는 말로만 넘기던 날들. 전화를 걸어도 금세 끊어버리던 차가운 태도. 편지 한 통, 메시지 한 줄조차 자주 남기지 않았던 지난 세월이 부끄럽게 떠올랐다. 밤이 깊을수록 세라는 창가에 앉아 오랜 독백을 이어갔다. 방 안에서 고요히 잠든 어머니의 얼굴은 달빛에 비추어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그러나 그 얼굴에는 편안함보다는 세월의 무게가 드리워져 있었다. 세라는 속으로 고백했다.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많다고.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그러나 남은 날만큼은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하고 싶다고. 그날 밤, 세라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도시에서는 항상 얕은 잠에 시달렸다. 다음 날 일정과 프로젝트 압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랐다. 어머니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평안해졌다. 새벽녘에 눈을 뜨자 어머니는 이미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새벽 5시에 일어나 밭일을 하고 자식을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던 그 시절의 습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세라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다. 자신에게는 어른이 되었어도 어머니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아이로 남아 있음을. 4장, 마을의 온기. 며칠 뒤, 세라는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나섰다. 마을 중심가의 작은 슈퍼마켓은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어릴 적 눈을 반짝이며 바라보던 사탕과 과자의 자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건강을 위한 다양한 식품들이었다. 변한 것 같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변해 있는 풍경이었다. 세라를 반겨주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한 정이 담겨 있었다. 어린 시절 이곳에서 뛰놀던 아이가 이제 훌쩍 커 돌아왔다는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도 반가운 기쁨으로 다가오는 듯했다. 장을 마친 후 어머니는 홀로 지내는 이웃의 집을 찾았다. 김치 몇 포기를 내어드리며 안부를 묻는 손길은 도시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정겨운 풍경이었다. 작은 나눔 속에서 전해지는 고마움과 미소. 그것이 곧 이 마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다. 세라는 문득 떠올랐다. 도시에서는 서로의 존재가 벽 너머 소음으로만 전해지고 때로는 갈등의 이유가 되곤 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작은 정성과 관심이 서로의 하루를 지탱해주는 울타리가 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화로 곁에 앉은 어머니의 모습은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세라는 서울에서의 시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저녁을 혼자 견뎌냈을지 생각했다. 차려놓은 밥상도, 켜진 TV도, 함께할 이가 없는 순간에는 모두 공허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언제나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멀리서 잘 지내고 있으리라는 믿음 하나로 긴 시간을 버텨낸 것이다. 그 기다림 속에서 가장 그리웠던 것은 어쩌면 단순한 안부의 목소리, 짧은 한마디의 온기였을지 모른다. 세라는 마음 깊은 곳에서 죄책감과 그리움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성공은 화려해 보였지만 그 성공이 어머니의 빈 시간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날 밤, 세라는 알았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도 묵묵한 기다림이란 바로 어머니의 기다림이라는 사실을. 5장, 새로운 꿈의 시작. 어느 날, 마을에는 작은 소식이 퍼졌다. 새해를 맞아 마을 회관에서 잔치를 연다는 것이었다.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전통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또 한 해를 맞이했다. 세라는 어머니와 함께 준비에 나섰다. 회관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이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아줌마들이 손놀림을 멈추지 않고 음식을 다듬었고, 마당에서는 아저씨들이 테이블과 의자를 옮기며 잔치의 자리를 꾸렸다. 모두의 몸짓 속에는 오랜 습관에서 비롯된 여유와 오래 함께 살아온 이들만이 나눌 수 있는 호흡이 담겨 있었다. 세라는 어머니 곁에 앉아 서툴게 콩나물을 다듬었다. 어머니는 익숙한 손길로 일손을 나누며 삶이란 결국 이렇게 작은 반복 속에서 단단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었다. 급할 것도 없고 화려할 것도 없는 손놀림이었지만 거기에는 묵묵히 쌓아온 세월의 무게가 배어 있었다. 세라는 도시에서 배울 수 없었던 또 다른 품격을 그 순간 어머니에게서 보고 있었다. 잔치가 시작되자 회관은 웃음과 이야기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노래를 부르며 옛 추억을 나누었다. 멀리 살다 돌아온 이들, 여전히 마을에 남아 삶을 이어가는 이들, 모두가 같은 공간에서 반가움을 나누었다. 세라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다. 도시에서의 웃음은 늘 계산된 것이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상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만들어내던 웃음. 그러나 이곳에서의 웃음은 다르다. 그저 기뻐서, 그저 반가워서 터져 나오는 웃음이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회관 한편에 앉아 세라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어른들이 이야기꽃을 피우는 모습, 할머니들이 손주를 품에 안은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에 하나의 그림이 떠올랐다. 이 마을에 작은 책방이 있다면 어떨까? 아이들은 책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책 이야기를 나누고, 어르신들은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공간. 그곳에서 세대가 어우러지고, 마음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따뜻할까? 광고 회사에서 수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내왔던 시간과는 달랐다. 돈을 위한 것도, 성공을 위한 것도 아닌. 진심으로 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꿈이 처음으로 피어났다. 그날 밤, 세라는 서울에서 모은 적금을 떠올렸다. 어머니 집의 사랑방을 조금 고치면 작지만 온기가 가득한 책방을 열 수 있을 것 같았다.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그렇게 세라는 오랜만에 새로운 꿈의 시작을 느꼈다. 6장 예상치 못한 현실. 행복한 나날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마을에 머문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세라는 어머니의 작은 변화를 서서히 눈치채기 시작했다. 처음엔 단순한 피로 같았다. 손에 힘이 빠지고, 밤마다 이어지는 기침은 겨울이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나이가 있으니 감기가 오래가는 것일 거라 애써 가볍게 여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은 깊어졌다. 식사 중에도 기침을 멈추지 못했고, 밤이면 숨 쉬는 것조차 벅차 보였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이 아니라 한층 더 쇠약해진 기운이 느껴졌다. 세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다. 하얀 복도에서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유난히 길었다. 불안으로 가득 찬 세라의 마음을 다독여야 할 사람은 오히려 곁의 어머니였다. 검사 결과는 냉정했다. 폐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그림자.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의사의 시선과 목소리 속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었다. 긴 시간은 남아있지 않다는,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순간, 세라의 머릿속이 텅 비어버렸다. 준비하라는 말이 전하는 무게를 이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병원을 나오는 길, 세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하지만 정작 어머니는 놀라울 만큼 평온했다. 오히려 세라가 옆에 있어 주는 지금 이 시간이 고맙다며, 충분히 살았노라며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그 모습은 세라의 마음을 더 아프게 흔들었다. 그날 밤, 세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는 어둠 속에서 더욱 크게 울렸다. 결국 세라는 조용히 어머니 곁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달빛이 창문을 타고 스며들어 어머니의 얼굴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다. 어머니는 죽음을 앞둔 이의 얼굴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오래 곱게 정리해온 이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무언가를 두려워하기보다 남겨질 딸을 염려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듯했다. 그 따뜻한 평온함이 세라의 가슴을 더욱 저미게 했다. 그 순간 세라는 깊이 깨달았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어머니의 존재가 사실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유한한 것이었는지를. 7장 소중한 마지막 시간들. 그날 이후 세라는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완전히 접었다. 회사에는 장기 휴직을 신청했고 원룸은 친구에게 맡겼다. 어머니 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시간만큼은 단 하나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다. 처음엔 어머니가 반대했다. 하지만 세라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다. 오히려 이 시간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고 함께하지 못한 순간들이 너무 많다고 느꼈다. 결국 어머니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그저 세라의 손을 꼭 잡아주며 조용히 받아들였다. 그렇게 두 사람만의 특별한 날들이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이면 세라는 어머니와 함께 마을의 좁은 길을 걸었다. 예전보다 느려진 발걸음에 맞춰 천천히 걷다 보면 곳곳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피어올랐다. 개울가에서 여름마다 물장구 치던 일, 겨울이면 얼음썰매를 타던 순간, 그리고 물에 빠져 떨던 어린 날의 해프닝까지. 잊고 살던 장면들이 낡은 사진처럼 하나씩 되살아났다. 오후에는 부엌에서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평생의 요리 비법을 하나하나 전해주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법, 김치찌개에 어울리는 재료를 다루는 손끝의 감각까지. 마치 세라가 홀로 남아도 잘 살아가길 바라는 듯 모든 노하우를 정성스레 가르쳐 주었다. 세라는 그 순간들을 빠짐없이 기록하며 어머니의 손맛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오래 간직하려 했었다. 저녁이면 화로 앞에 마주 앉아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과 아버지와의 추억, 그리고 세라를 키우며 겪었던 기쁨과 고단함을 차분히 들려주었다. 아버지의 따뜻했던 마음, 세라가 태어났을 때의 벅찬 기쁨까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니 세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 속에서 자라왔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그날들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었다. 매 순간이 선물처럼 소중했고 서로의 존재가 주는 위로는 그 어떤 말보다 깊고 따뜻했다. 세라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시간만큼은 고통이나 두려움이 아닌 감사와 사랑으로 채워나가고 싶었다. 8장 책방이 꿈. 어머니의 기력이 잠시 회복된 어느 날, 세라는 오래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이 집의 사랑방을 개조해 작은 책방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모여 책을 읽고 어른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이제는 실현하고 싶은 꿈이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이 마을에 꼭 필요한 공간이라는 확신이 마음속에서 싹트자 이내 환한 미소로 화답했다.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세라와 함께 그 일을 해내고 싶다고 눈빛으로 전했다. 세라의 가슴은 벅찬 설렘으로 차올랐다.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막 여정이 생긴 것이다. 다음 날부터 두 사람은 책방 준비에 몰두했다. 오래된 가구를 치우고 벽지를 새로 바르며 바닥을 정성껏 청소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작업에 몰두하는 동안 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기침은 여전했지만 눈빛만큼은 이전보다 훨씬 밝았다. 세라는 인터넷으로 다양한 책들을 주문했다. 아동도서, 소설, 에세이, 실용서까지 골고루 담았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은 가장 신중하게 고르며 이 책들이 어린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자라길 바랐다.
어머니는 책을 넘겨보며 요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살폈다. 자신이 어릴 적엔 책이 귀했지만 이제는 이렇게나 풍성한 세상이 되었구나 하며 감탄했다. 새로 들인 원목 책장은 따뜻한 색감을 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책을 한 권씩 손에 쥐고 배치하며 즐거움을 나눴다. 어린이 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아래쪽에 두고 어른들을 위한 책은 위쪽에 가지런히 꽂았다. 책이 하나둘 채워질 때마다 공간은 조금씩 책방의 모습을 닮아갔다.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도 마련되었다. 아이들이 둘러앉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낮은 테이블을 두었고, 창가에는 햇살이 비치는 카페 테이블을 놓아 어른들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했다. 책방이 윤곽이 점점 드러나자 세라는 마치 미래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설렘을 느꼈다. 9장 마을 사람들의 관심. 책방 준비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호기심을 안고 하나둘씩 세라의 집을 찾았다. 그들은 작은 공간이 책방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며 놀라워했다. 마을 어른들은 아이들이 핸드폰에만 몰두하는 요즘,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이 생긴다는 사실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책값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세라의 계획은 처음에는 의아하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곧 그 진심이 전해졌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이 마을을 위한 새로운 공간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은 자연스레 움직였다. 집에 쌓여 있던 책들을 내어놓겠다는 이들이 줄을 이었다. 아이가 다 읽은 학습 만화부터 오랜 세월 손때가 묻은 문학책까지 다양한 책들이 세라의 책방으로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기증할 책을 들고 와 웃으며 건네주었고, 또 누군가는 정성스레 닦은 책을 바구니에 담아왔다. 그렇게 모인 따뜻한 손길들이 책방을 점점 풍성하게 채워갔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아이들의 반응이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며 멀찍이 서 있던 아이들이 점차 다가와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그들은 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에 신기해하며 눈을 반짝였다. 호기심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도시에서 온 세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세라는 아이들과 나누는 소박한 대화 속에서 오래된 그리움을 느꼈다. 도시에서는 좀처럼 누리지 못했던 따뜻한 교류였다. 책방을 매개로 한 이 작은 인연들이 그녀의 마음을 환히 밝혀주었다. 10장 어머니의 마지막 가르침. 겨울이 깊어갈수록 어머니의 몸은 눈에 띄게 약해졌다. 그러나 정신은 여전히 맑았고 세라에게 남기고 싶은 말들이 끝없이 이어졌다.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였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힘들 때일수록 서로에게 기대어야 하고 도움을 받았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되돌려주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세상이 굴러가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이치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강조했다. 세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평생 이웃을 위해 헌신해온 삶의 뿌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사랑을 감사로 되갚으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아버지를 잃고 막막했던 시간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기에 어머니는 남은 생을 나눔으로 채워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책방에 대한 조언도 남겼다. 아이들에게는 책을 즐겁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어른들에게는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것이었다. 책을 읽는 일이 억지나 부담이 아니라 작은 위로이자 쉼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였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책방이 이름을 이야기했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희망을 담아 봄을 기다리는 책방이라 부르자고 했다. 세라는 그 이름을 마음 깊이 새겼다. 그것은 단순한 간판의 글자가 아니라 어머니가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등불처럼 느껴졌다. 11장 봄의 전령. 어머니는 마지막 날까지도 삶을 사랑했다. 몸이 많이 약해졌음에도
매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마당으로 나가 채소밭을 돌보았다. 겨울 끝자락, 봄의 전령처럼 돋아나는 새싹들을 바라보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자 작은 기쁨이었다. 매화가 피어오르던 날, 어머니는 유난히 오랫동안 꽃을 바라보았다. 앙상한 가지 위에 맺힌 흰 꽃잎들이 마치 겨울의 끝을 알리고 다가올 희망을 속삭이는 듯했다. 세라는 그 곁에 앉아 함께 꽃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시선 속에 담긴 따스함을 마음 깊이 느꼈다. 그 순간 피어나는 매화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새로운 계절을 예고하는 약속처럼 다가왔다. 그날 밤, 어머니는 마치 긴 여행을 떠나듯 조용히 눈을 감았다. 얼굴은 평온했고 손끝에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다. 세라는 그 손을 꼭 잡으며 이제는 자신이 이 마을을 지키고 어머니가 남긴 봄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다.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은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따뜻한 계절로 이어지는 또 다른 시작이었다. 12장 새로운 시작.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이 세라를 감쌌다. 어머니가 살아생전 베풀었던 선행들이 마을 곳곳에서 돌아오는 듯했다. 세라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웃과 친구들, 마을 전체가 그녀의 가족이 되어 주었다. 시간이 흘러 한 달쯤 후, 세라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책방 만들기를 다시 시작했다. 사랑방은 이제 작은 책방으로 변해 있었고, 책장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낮은 책상은 아이들을 위한 자리로, 창가 쪽에는 어른들을 위한 편안한 독서 공간이 조화롭게 마련되어 있었다. 세라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어른들과는 차 한 잔을 나누며 책을 즐겼다. 낡은 책장마다 어머니의 숨결이 남아 있었고, 창가에 앉으면 여전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첫 번째 손님은 동네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책방 문을 열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안을 살폈다. 그림책 코너로 달려가 마음에 드는 책을 집어들었고, 세라는 아이 옆에 앉아 함께 이야기를 읽어주었다. 책 속의 할머니와 호랑이 이야기에 아이는 완전히 몰입했고, 이야기의 긴장과 즐거움에 따라 표정이 바뀌었다. 책을 다 읽고 난 뒤에도 아이는 다음 날 다시 오고 싶어 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씩 아이들이 찾아오면서 책방은 점점 활기를 띠었다. 아이들의 발걸음을 따라 부모들도 함께 오기 시작했다. 집에서는 쉽게 관심을 두지 않던 책이 이 작은 공간에서는 즐거움이 되었고, 세라의 목소리가 아이들의 마음에 잔잔히 스며들었다. 세라는 그 순간을 통해 진정한 보람을 느꼈다. 광고회사의 화려한 프레젠테이션보다 훨씬 깊은 만족감이 책방 속 따스한 공기와 함께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13장 책방이 일상. 한 달이 지나자 책방은 마을의 작은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오전이면 주로 아이들이 찾아와 그림책과 동화를 읽으며 호기심을 키웠고, 오후에는 어른들이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따스한 시간이 이어졌다. 저녁이 되면 어르신들이 모여 마을의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과 게임이 없던 시절의 이야기에 푹 빠졌다. 옛날 마을에서 착한 사람들이 나눔과 배려로 하루를 살던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세계와 상상력을 열어주었다. 세라 역시 그 시간 동안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배우며 이곳에서의 삶과 사람들의 연결을 깊이 느꼈다. 책방이 자리한 공간은 오래전 서당터 근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아이들이 한문을 배우던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세라는 어쩌면 이 책방이 우연이 아니라 운명처럼 이어진 일임을 깨닫기도 했다. 책방에서는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다. 아이들을 위한 책 읽어주는 시간, 어른들을 위한 독서 모임, 마을의 역사를 배우는 시간 등, 세라는 광고회사에서 쌓은 기획 경험을 살려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어르신들이 들려주는 옛 이야기 시간은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모여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세대 간의 교감과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책방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시간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문화의 중심이 되었다. 세라는 그 속에서 어머니가 남긴 따뜻한 유산이 지금 이곳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매일 느꼈다. 14장 계절의 변화. 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책방 주변은 한층 더 생기와 색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가 심었던 매화나무에는 하얀 꽃이 만개했고 마당 곳곳에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화사하게 피어났다. 아이들은 마당에서 꽃을 바라보며 뛰놀았고 세라는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도 그가 남긴 정원과 꽃들 속에서 위로를 얻었다. 부엌의 장독대, 정성스럽게 가꾸어진 정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까지 모든 것이 세라에게 힘이 되었다. 책방 운영이 안정되어 가면서 세라는 작은 카페 공간을 마련해 수익을 조금 내고 그 돈으로 더 많은 책을 샀거나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은 책방이 점점 발전하도록 이끌었고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마을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었다. 여름이 다가오자 책방 마당에서는 야외 독서 시간도 마련되었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은 그림처럼 평화롭고 따뜻했다. 아이들은 책 속 이야기에 몰입하며 상상력을 키워나갔고 세라는 그 순수한 반응 속에서 가장 큰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 도시에서 받았던 어떤 칭찬보다도 아이들이 책을 사랑하고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 값진 순간이었다. 책방은 계절이 변함에 따라 끊임없이 살아 움직였다. 꽃이 피고 나무가 그늘을 드리우고 아이들의 웃음과 이야기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세라는 그 속에서 어머니가 남긴 삶의 흔적과 그 따뜻한 봄의 마음을 이어가고 있었다. 15장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가을이 찾아오자 책방에는 또 다른 풍경이 생겼다. 마을의 어른들이 모여 자신들의 삶과 경험을 나누는 인생 도서관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달려온 이야기는 아이들에게도 살아있는 교육이 되었다. 어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겪은 고난과 희망을 솔직하게 들려주었다. 먼 도시에서 힘든 일을 겪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작은 꿈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아이들에게 인생이 항상 순탄치만은 않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꿈은 늦더라도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었다. 세라 역시 자신의 꿈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며 함께하는 행복의 소중함을 전했다. 서울에서의 성공만이 목표였던 과거와 달리 진짜 꿈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으며 행복해지는 것이었다. 혼자 얻는 성취보다 모두가 함께하는 기쁨과 따뜻함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조용히 그러나 깊이 이해했다. 책방은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배움과 나눔의 장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이야기와 웃음, 그리고 삶의 지혜가 책방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었다. 16장 겨울 그리고 또 다른 봄. 첫 겨울을 맞은 책방은 더욱 따뜻한 공간이 되었다. 작은 온열기가 켜진 실내에서는 따뜻한 차 향이 퍼지고 군고구마의 구수한 냄새가 아이들과 어른들을 맞았다. 추운 날씨에도 책방 안에서는 마음까지 온기가 감돌았다. 겨울 저녁에는 어른들의 발걸음이 더 잦아졌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잠시 들러 차 한 잔을 마시며 쉬어가는 이들에게 책방은 단순한 공간을 넘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쉼터가 되었다. 과거 어머니가 이곳에서 남긴 따뜻함과 세라가 이어가는 온기가 자연스럽게 겹쳐졌다. 마을 사람들은 그 따스함 속에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동시에 세라의 손길 속에서 새로운 위로를 느꼈다. 겨울이 깊어가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온 출판사 편집자였다.
책방이 존재와 이야기는 이미 SNS를 통해 퍼져 있었고, 이 작은 공간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마음의 따스함이 도시에서도 주목받고 있었다. 세라는 자신도 모르게 책방이 지역과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느꼈다. 출판 제안은 세라에게 새로운 고민과 희망을 동시에 가져다 주었다. 시골에서 시작된 작은 책방이 이야기, 어머니와의 추억,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상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스며들었다. 겨울의 끝자락, 책방 안의 작은 불빛처럼 세라의 마음 속에도 새로운 봄을 준비하는 희망이 서서히 피어나고 있었다. 17장. 봄을 기다리는 마음.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곳을 봄을 기다리는 책방이라 불렀다. 어머니가 지어주었던 이름은 세라와 마을 사람들의 마음 속에 스며들어 희망과 기다림의 상징이 되었다. 아무리 긴 겨울이라도 봄은 반드시 찾아왔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그 안에서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다. 책방을 운영하면서 세라는 삶과 사람, 행복과 따뜻함의 의미를 하나씩 배워갔다. 성공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에 있지 않고 함께 나누는 기쁨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날, 책방을 정리하던 저녁, 서울에서 온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예전 직장 동료가 보내온 편지였다. 편지를 읽는 동안, 세라는 자신이 선택한 길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고 있음을 느꼈다. 시골의 작은 책방에서 피어나는 삶의 따스함이 도시의 누군가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다. 책방 문을 닫고 조용히 불을 끄는 순간, 세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머니가 남긴 봄을 이어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삶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그렇게 세라의 작은 책방은 봄을 기다리는 마음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 숨 쉬고 있었다. 18장. 사계절이 지나고 창문 너머로 다시 봄이 찾아왔다. 어머니가 떠난 뒤 맞는 두 번째 봄이었다. 마당에는 꽃잎이 흩날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책방 안 가득 울려 퍼졌다. 세라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봄은 결국 돌아오는 것이라는 말,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누군가의 따뜻한 봄이 되어주라는 가르침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마음속에 그 말이 깊이 새겨지면서 세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책방은 이제 마을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세라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매일 찾아오는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이었다. 책방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세라에게 큰 기쁨이었다. 처음에는 그림책만 들여다보던 아이들이 점차 동화책을 읽고 더 깊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세라는 어머니가 남긴 봄이 자신 안에서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느꼈다. 사계절이 흐르고 다시 찾아온 봄 속에서 작은 책방은 세라와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매일 조금씩 새로운 이야기들이 싹트고 있었다. 19장. 진정한 성공의 의미. 서울의 이전 직장에서 연락이 왔다. 새로운 프로젝트 참여 제안과 함께 더 높은 연봉과 재택근무 가능성까지 안내받았다. 경제적으로는 분명 도움이 되는 기회였지만, 세라의 마음은 이미 분명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들이 이곳에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 그리고 어머니가 남겨준 사랑의 기억들이 그녀의 선택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다. 책방 2주년이 되는 날, 마을 사람들은 작은 축하 행사를 열어주었다. 마을이 활기차고 아이들이 책을 즐겨 읽게 되었으며, 어른들에게는 모임의 공간이 생겼다는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다. 세라는 그 모든 마음을 품고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들어낸 성과임을 느꼈다. 그날 저녁, 세라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 앉았다.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남긴 가르침과 사랑을 되새겼다. 사진 속 어머니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세라는 그 미소 속에서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음을 확인했다. 20장 영원한 봄. 세 번째 봄이 찾아왔을 때, 책방에는 도시에서 지친 젊은이들이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세라처럼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었고, 이곳에서 자신의 선택과 가치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다. 세라는 그들을 맞이하며 자신이 올바른 길을 걸어왔음을 새삼 확인했다. 봄날의 마당에는 어머니가 심었던 매화나무가 어김없이 꽃을 피우고 있었다. 아이들은 새로운 그림책을 들고 책방으로 뛰어들었고, 세라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순간, 세라는 깨달았다. 어머니가 말하던 누군가의 따뜻한 봄이 바로 이런 순간임을. 어머니가 남긴 사랑은 세라를 통해 마을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그 사랑은 또 다른 이에게 이어질 것이고,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질 것이었다. 책방 안에서는 아이들이 책에 빠져드는 모습과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세라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며 마음 깊이 행복을 느꼈다. 봄바람과 매화꽃 향기가 책방 안을 감싸고, 세라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 목소리는 삶의 지혜와 사랑을 담고 있었다. 세라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어른으로 서 있음을 느꼈다. 봄을 기다리는 책방은 오늘도 살아 숨쉬었다. 아이들의 웃음과 어른들의 담소,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 속에서 세라는 어머니의 꿈이 현실이 된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매년 봄마다 그 따뜻한 기억과 사랑이 새로운 이야기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했다. 책방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사랑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고, 세라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 책방이 언제나 따뜻한 봄처럼 머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아이들의 웃음과 책장 넘기는 소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책방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다. 그렇게 봄을 기다리는 책방은 사랑을 품고 희망을 이어가며, 변함없이 마을 사람들의 곁에 남아 있었다.